8장 정복자의 길 성장과 확장을 위한 전략적 진격. 우리는 위기와 실패를 기회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와 생존을 넘어 적극적인 성장과 확장의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장에서는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과 손자병법의 공격 전략을 결합하여 인생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영광을 정복할 것인지 탐구합니다.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은 인간이 현존하는 상태를 넘어서야 할 무엇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은 넘어서야 할 줄이다 라고 말하며 기존의 도덕, 가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이는 단순한 생존이나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가치 창조와 세계 재구성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정해준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은 공격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승리하는 자는 먼저 승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나서 싸우며 패배하는 자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바란다. 이 말은 진정한 정복이 무모한 돌진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상황 창조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 것인가? 니체의 위버맨시는 기존 가치의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사회가 성공이라고 규정한 것, 안전이라고 약속한 것, 정상이라고 강제하는 것들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정복자는 사회가 만든 족쇄를 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시면을 응시할 때 시면도 너를 응시한다 고 표현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 없는 삶은 결국 타인의 꿈을 사는 삶이 됩니다. 손자병법의 공격 전략을 인생의 성장에 적용해 봅시다. 손자는 적의 허를 찔러라 고 조언합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평범함과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모두가 간과한 기회,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고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정복의 길입니다. 니체의 개념을 발전시켜 생각해보면 위버맨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낙타위 단계, 복종과 의무의 단계를 거쳐 사자위 단계, 자유와 부정의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인생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규칙을 배우고 낙타, 기존의 한계를 부정하고 사자, 마침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위버맨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타 단계에 머물거나 사자 단계에서 멈춥니다. 진정한 정복은 위버맨시의 단계, 즉 창조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기업가 정주영의 이야기는 니체적 위버맨시 정신과 손자병법의 전략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사회가 정해준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니체적 의미에서 그는 기존의 한계를 부정한 사자였습니다. 그는 서울로 상경해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단순히 생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손자병법의 전략을 적용해 그의 행보를 분석해보면 그는 여러 번 적의 허를 찔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모두가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때 그는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피하는 전장으로 들어가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승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할 때 그는 현지 문화와 관습을 깊이 연구했고 현지인들이 간과한 세부 사항까지 파악했습니다. 이는 손자가 말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위 원칙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니체적 관점에서 정주영은 분명히 위버맨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사업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모델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가가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정해준 운명, 가난한 농민의 아들을 넘어서 자신의 운명을 창조했습니다. 더 일상적인 수준의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김미란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10년째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말한 낙타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따르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삶이 정말 자신의 삶인지에 대해. 그녀는 사자위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기, 그녀의 강점, 조직 관리 능력,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인간관계 능력, 약점, 기술적 지식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 안전에 대한 집착. 니체적 용기를 발휘해 그녀는 기존의 안전을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병법에 적의 허를 찌르기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외면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것으로 나이든 직원들은 두려워했고 젊은 직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허점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강의와 독학으로 디지털 기술을 배웠습니다. 니체가 말한 자신을 극복하기를 실천한 것입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그 프로젝트에 자원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성과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위버맨시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실전 전술. 첫째, 기존 한계의 재평가. 니체가 제안하듯 사회와 타인이 설정한 당신의 한계를 위심하십시오. 당신은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손자병법의 정신으로 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되 그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둘째, 고유한 강점의 발견과 집중. 손자가 말한 적의 허를 찌르기를 위해 당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찾으십시오. 모두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대신 당신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집중하십시오. 셋째, 점진적 확장의 전략. 니체의 위버맨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듯 왕국의 확장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자병법은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승리를 이루라 고 조언합니다. 하루에 하나의 작은 영토를 정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실험의 용기. 니체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실패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완벽한 승리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학습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길을 시도하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다음을 위한 귀중한 정보입니다. 다섯째, 유연한 전략 수정. 정복의 길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니체의 개념이 진화하듯 당신의 전략도 진화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형에 따라 승리를 달리하라 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변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복의 윤리 수립. 니체의 위버맨시는 파괴자나 억압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복은 더 큰 가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성장과 확장이 타인에게도 가치를 제공할 때 그것은 지속 가능한 정복이 됩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정복자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니체가 말했듯 인간은 넘어서야 할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정복은 내일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왕국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싶습니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진정한 정복자는 길이 없을 때 스스로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